한일 병합이 탁 되자 이 집안은 회의를 엽니다. 우리가 그동안 명문 가문으로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남의 나라 종이 되었다. 어떡할래? 우리 가문에서는 절대 친일이나 이 짓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 전 재산을 다 팝니다. 600전 재산 다 팔고 그리고 따를 사람은 따르고 말사 말아야 해서 그 전 재산 팔아가지고 남만주로 갔던 겁니다. 독립운동 기지건설을 해낸 사람이 바로 이 집안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남만주에 가서 땅을 사들입니다. 남만주 땅을 사들여서 땅 사니까 낮에는 밥 깔겠죠. 밥 깔고 밤에는 청년들 교육을 시킵니다. 남만주에 가서 땅 사들여서 만든 낮에는 밥 깔고 밤에는 공부한다고 해서 박갈경자 배울 학자 결사할 때 사자 경학사라는 자치단체를 1911년에 만듭니다. 낮에는 농사 짓고 땅을 사들였거든요. 그 돈으로 땅 사들여서 독립자금을 쓰는 거죠. 그리고 청년 교육을 시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멋있습니다. 이 집안은. 그래서 이 경학사가 뒤가 막 부민단으로 바뀌고 그런데 이 경학사에서 했는 일이 뭐냐? 이 경학사에서 했는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뭐였습니까? 경학사에서 했는 일이 바로 이 자치단체 만들어서 청년들 교육한다 그랬죠. 학교를 만들었다니까. 그 학교가 뭔데요? 신민회를 부흥시킨다고 신흥중학교,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다 같은 겁니다. 중국 땅에서 아직은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당시 그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중국 안에서 무관학교 만들고 군사훈련하면 싫어하겠죠. 그래서 신흥학교를 만드는데 알고 보면 그 신흥무관학교도 군사훈련시키기 위한 학교야. 너가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중국 동포들이 와서 무장투쟁하려고 막 무기만 막 군사훈련하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신흥강습소, 신흥학교를 이름 만들면 알고 보면 신흥무관학교.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들이 바로 군대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서로군정서고 이 서로군정서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 독립운동가 대상당수가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그렇게 많이 양성했는 곳이 바로 경학사 이분들이 만든 돈으로 했는 겁니다. 이시영, 이회영 형제. 그리고 형제 6명 중에서 5명은 죽었습니다. 독립운동하다가 한 분이 살아남았는 게 이시영. 그래서 이분은 광복 후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초대 부통령이 이시영이 됩니다. 그때 이승만이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에게 그때 전재산 국가에서 다 다시 찾아드릴까요 하니까 조국에서 바쳤잖아요.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썼는 일인데 괜찮다고. 근데 저는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이 재산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라 어려울 때 또 이 국가를 위해서 쓸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명문 가문이 이시영, 이회영 가문이고 이 가문의 이시영, 이회영 조카들이 되겠죠. 그 자손들 중에서 전에 이종찬이라고 또 뭐 군 고위직도 지내고 이종찬 그 집안 많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도 지내고 또 그 시기는 지금 현직이라서 국회의원도 지내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명문 가문. 그래서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부자 육형제 했잖아. 너 참고로 다음 시간에 배우면 또 화딱지가 날 건 일이 있어. 한일 병합될 때 우리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있어. 이완용뿐만 아니라.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서 가지고 일본 일왕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라 팔아먹은 대가로 일본이 고맙다고 돈을 줬는데 그때 돈 받은 새끼들이 다 합쳐서 100여 명이 되는데 그 100여 명이 다 어떤 집안이겠냐? 절반 이상이 노론 집안이에요. 그동안 떵떵거리면서 살던 이런 개새끼들이 한일 병합 딱 들려가자 나라 팔았는데 먼저 앞장서 가지고 일본한테 돈을 받아먹었어. 그게 매국노야. 친일하고 매국노는 달라요. 생계형 친일 지낸 사람 많잖아. 일제강제 어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친일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라 팔아먹는 매국하고 친일은 달라. 나라 팔아먹는데 앞장서던 그런 매국노 새끼들 중에 대다수가 명문 가문 집안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집안이 있으니까 쪽팔리게도 이런 집안이 눈에 띈 웃기지 않냐? 그래서 이 집안 이야기할 때 흔히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바로 귀족으로서 가져야 될 사회적 의무 이겁니다. 한글 학회에서 이걸 번역하기를 노블리스가 아니라
노블레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블리제가 아니라 오블리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글 학회에서 정한 겁니다. 바로 노블레스는 귀족 아닙니까? 귀족, 사회적 지도층으로서 지도층 또는 지도자로서 누려야 될 권한도 있겠지만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는 거죠. 미국 하버드대나 스탠포드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졸업식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총장이. 자, 자네들은 사회에 나가더라도 사회 지도층이 될 것이에요. 거기에 맞는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귀족이면 상류층이면 상류층 다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제가 흔히 말하는 대로 돈 많은 사람, 자본주의에서 돈 많은 사람 존경받아야 되죠. 빌딩 가 있고 뭐 그거 존경받아야 되는 거. 기업가도 존경받아야. 미국에 스티브 잡스 얼마나 존경받았습니까? 왜? 그런 분들에서 기업이 만들어지고 고용 창출되고 나라 수출해서 돈 벌어오고 해서 국가 지탱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 많이 벌면 자꾸 좀 욕하는 게 많은데요. 그게 부당한 방법으로 과거에 부를 축적하거나 탈세하거나 병력 비리주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데 앞으로는 사회가 바로 서려면 귀족으로 지켜야 될 의무.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걸 강했습니다. 심지어 고구려 백제시대 삼국시대나 고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귀족들이 싸우러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멋있는 거잖아. 그동안 이 나라의 지도층으로 노력했으니까 나라 어려우면 제일 먼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멋있는 거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타이타닉 영화 보면 거기에 선장 모습이 나오죠. 나는 이 배우와 함께 탈출하지 않겠다 하잖아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해군 장성들 보면 해군 함장들 보면은 그게 바로 오블리주. 뭐 딴 거 있습니까? 사회적 도덕적 의무가 간단하죠. 세금 잘 내고 국민의 4대 병력 의무, 납세 의무, 준법 의무, 교육 의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도층들 뉴스에 맨날 나오는 사람 가만 봐요. 요거 등등이 똑같잖아요. 뭔데요? 교육에 있어서 부당한 자식 교육을 좀 편법으로 교육의 혜택, 특혜를 보려고 했었고 또 어떤 지도자는 또 자기 아들 병력에 대해서도 자꾸 특혜를 보려고 했더니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어긋나기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죠? 교육의 의무, 탈세하는 납세의 의무, 그리고 준법 의무 이런 것이죠. 나중에 너희도 마찬가지 공무원 되면 이게 더 엄격하다. 공무원은 이런 거 있는 거 알아? 야, 공무원 출근하면서 씨발 반바지에다가 옷 찢어가 잣지 이질 하면 안 돼. 면접하러 가는데 씨발 떨어뜨려 주지 하려고 뭐 하면 되지 않아? 머리 삭발해가지고 씨발 배꼽티 따겠고 공산당이 좋아요. 똑같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공무원은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아세요? 동상 보시는 분 안에 문신 있더라도 잘 숨기고 알겠어요? 또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공무원 되려면은 직렬에 따라서는 문신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죠? 뭐 직렬에 따라서는 어쨌든 제가 앞에도 그런 말하면 오픈데이지가 물어보시면 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이런 거는 바로 대표적인 집안이 이런 집안이라고 이시형 이회형 집안이라고 아시겠죠? 나라 어렵게 되자 바로 의무를 수행하냐 국가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멋있는 분 집안. 그래서 광복절마다 이 집안 이야기 많이 들었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멋있는 분 있었고 그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고 돌아가 보니까 경학사고 경학사 만들게 된 게 바로 신민의 멤버